자, 여기에 다 빨강, 초록, 빨강, 초록이 있는 게 아니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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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빨강, 빨강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롱으로 계속 진행하는 캔들이야, 이제 하락하는 캔들이야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보기가 쉽죠. 우리 그전에는 뭐 바이낸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이키나시 캔들로 바꿔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우리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우리 원본 차트, 고야 차트 안에서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키나시에서 요렇게 긴 꼬리가 있는 캔들, 그리고 긴 아래가 있는 요렇게 긴 꼬리가 있는 초록 캔들에 꼬리가 있는 캔들과 빨간 캔들에 꼬리가 밑에 달려 있는 캔들, 그리고 음 여기 이렇게 있고 위에도 캔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캔들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하이키나시에서는 조금 관망하셨다가 변화되는 걸 보고 다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캔들이나 또는 요렇게 된 캔들들은 조금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이니까 조금 유념하셔서 관망하셨다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빠른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잠시만 잠시만요. 마우스가 넘어가질 않아서. 네.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활용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빨간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의 상승, 자, 초록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아랫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까 제가 가늘고 순대처럼 이렇게 가늘어진 모양은 행보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보 구간일 때는 지지와 저항을 그려 놓고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그려 놓고 자, LB가 뜨면은 상승을 타고요. SB가 뜨면 하락. 자, 또 이렇게 하락 쭉 하다가 또 LB가 뜨면 자, 상승. 요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행보장에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짧게 단타로 예약을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볼린저 밴드 위에 긴 캔들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아직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여기 그러면 상승 추세가 혹시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가장 상승한 코인들이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캔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쭉 하고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락장일 때 이거 사용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조금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 행보를 조금 하죠. 자, 반대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여기 지금 쭉 하고 꼬리를 내밀었죠.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하락도 하겠지만 이렇게 상승도 할 수 있으니까 추세가 전환되구나.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에서는 내가 언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조금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우리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7일 이평선, 그다음 20일, 그다음 60 이평선 이거 많이 쓰죠. 그리고 조금 고수인 분들은 뭐 120, 200 평선, 200 이평선까지 사용을 내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자기 나한테 뭘 들려?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7일, 나도 알고 20일, 있구만. 나도 60일 그래서 어떻게 이평선을 썼다니.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선이 세 내가 개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위로 왔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선들이 모여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모였을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구간이 횡보했던 구간이었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얇게 가늘게 있었죠. 횡보하는 구간에서 요럴 때는 시드를 절대로 많이 넣으시면 안 되세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양으로 짧게 단타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제 선 3개가 모여서 61평선을 7일평선이 61평선을 뚫었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선이 또 모이고 나면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다가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죠. 그렇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저는 이렇게 7일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일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아 조금 더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7일평선 아래에 캔들이 내려보면 '아 조금 더 이제는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해서 여기는 7일평선 보고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더를 이용하면 훨씬 더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금문주님 음소거 해주세요. 금문주님. 앉았어. 저기 한다고 13만 4천원 건강식. 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기는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이 있죠. 여기는 15분 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아직 상승이 조금 더 아까 하락이 내가 이제 막 얘기했나? 시작되거나 조금 더 여기서 다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시간 봉에서는 아직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좁게 봤을 때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넓게 1시간, 4시간 또는 하루봉을 봤을 때는 여기가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봉, 4시간 봉, 일일 봉, 2봉도 보시지만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뭐 1분 봉, 5분 봉, 15봉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요런 1시간 봉, 4시간 봉도 클릭을 하셔서 '아 어떤 관점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핑크 라인, 우리 고야 라인이라고 하죠. 저희 이 고야 라인, 이 핑크 라인이 우리 원보 차트에 있는 시그널하고 가장 잘 맞는 선이라고 하죠. 보조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고야 라인이라고 많이 맞추고 부르고 나면 내가 맞춰주면 있어요. 되는데. 근데 저도 이 핑크 라인, 난 고야 모르니까 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라인을 많이 활용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핑크 라인, 어, 핑크 라인에서 이 S가 떴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기에, 자, 아직 S가 떴어요. 하지만, 여기 캔들은 아직 빨간 선이지만, 여기에 밑으로 아직 핑크 라인 아래로 아직 내려가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에 L이 떴고 여기가 S가 떴지만 음 핑크 라인 아직 아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S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 라인 위에 L이 떴을 때는 정말 정확한 더 확실한 우리가 그 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점수 내서 하시잖아요. 거기 위는 이제 95점이 되면 진입을 하는 그 조건에서도 핑크 라인 위에 있을 때 점수를 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L이 떴을 때 정확하게 핑크 라인 위에 있을 때 그때 시그널을 같이 접목을 해서 진입을 한다면 훨씬 더 수익이 더 큰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S가 떴지만 핑크 라인 아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조금 더 관망했다가 확실하게 핑크 라인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개미 털기 꼬시기에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매매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L이 뜨고 S가 떴을 때를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지는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자,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네, 이걸 지지라고 하죠. 자, 저항선은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승을 멈추고 조정을 받는 걸 이거를 저항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있을 때 이것만 알아도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 저항 자리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낸 거는 이제 조금 하락을 나타내는 숏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초록 색깔은 롱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시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세에 따라 예약을 걸어 두시면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빨간색 저항에서 사놓고 여기 첫 번째 그 아래에 있는 지지에다가 예약을 걸어 놓고 어 그럼 여기서 50% 매도.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겠다? 그럼 여기서 뭐 또 70% 매도. 이런 식으로 예약만 잘 활용을 해서 예약만 걸어 놓고 판다면 엄청난 수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내일부터 바뀌는 고야 차트에 지지와 저항의 시세가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점수를 가지고 매수, 예약, 매도 요것만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손실을 적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는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여기는 저항이면 저항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나는 숏을 걸었다. 그러면 저항보다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나니까 이 저항의 조금 위에다가 예약을 걸어 놓으면 내가 큰 손실 보지 않고 바로 팔리겠죠. 아, 그러면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거기 아래에다가 마중 나와서 숏을 걸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 매도, 그리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지 저항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시그널, 여기 있는 원봇의 공식표죠. 고점 시그널에서 사고, 저점 시그널에서 사고, 현물 하시는 분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요런 시그널 존만 찾으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지와 저항에서는 높은 곳에서 사고,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응, 사고, 그쵸? 공매도 공매수 하면 되겠죠? 현물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지지에만 걸어 놓으면 되잖아요. 예약을 걸어 놓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은 여기서 롱으로 잡고, 여기서 숏으로 잡고, 요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보조지표인 것 같아요. 초보이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 자체도 그리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지지 저항이 한눈에 나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너무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서 저희가 활용하기에 정말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본 차트에서도 보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사고 그쵸? 이렇게 롱으로 숏으로 이런 시그널 존에서만 사야지 어느 정도 중간에 왔을 때 시세가 중간에 왔을 때는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우리가 하루 이틀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좋은 얼마든지 먹을 기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 가지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알람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코인 20개를 선택하셔 가지고 코인의 추세 방향까지도 알람으로 들을 수 있어서 $10,000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3,000이신 분들은 이 알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쵸.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시죠. 자, 그리고 또 저만의 또 노하우는 우리가 쌍봉이라고 하죠. 쌍고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올랐을 때 진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아니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게는 아니지만 조금 마중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를 잡아 가지고 하락하는 패턴을 잡아서 숏으로 진입하면 되죠. 이 방법은 우리 그 프로님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코인에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찍고 갑자기 하락을 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좀 노려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쌍다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번을 찍고,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갑자기 팍 하락했다. 그러면 하락한 그곳에서 한 몇 시간 후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비슷한 부위를 찍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들이 주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런 패턴도 너무 내가 처음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비슷한 곳에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또 내가 기회를 못 땄지만 한 번의 기회가 또 오니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내가 들어갔다가 여기 이런 중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좀 물리죠. 그래서 조금 지지 저항을 아까 그 보조 지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마중 나와서 예약을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에 왔을 때 어 내가 어떤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런 기회를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캔들을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어 지지와 저항 요렇게 왔는데 내가 조금 기회는 놓쳤는데 너무 아까워. 다시 좀 진입을 하고 싶어. 재진입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이 긴 캔들이 있으면 이 캔들의 이 중간이 1차 진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밑에 시작한 곳에서는 이제 2차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롱 시그널일 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 이게 1시간 봉이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만에 이 중간까지 왔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시장가. 시장가에는 요렇게 또 캔들이 움직이다가 우리가 쌍저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저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1차의 진입에 어 수익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못 왔더라도 나는 한 번 수익을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 한 번 더 밑에 시장가까지 왔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팔 때는 저는 꼬리가 많이 이렇게 왔을 때는 어 이 캔들이 여기 중간을 찍었다. 그러면 이 꼬리의 한 70% 정도 또는 80% 정도에 왔을 때 그냥 분할 매수를 70% 정도 해 버려요, 저도. 이 정도 왔을 때. 그리고 나머지 30%나 20%를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거. 그게 저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큰 장대 캔들이 아니라 짧은 캔들이죠. 이것도 우리 그 프로님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렇게 장대 캔들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서 들어오지만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의 캔들 또는 앞에 여러 개의 캔들들이 모였을 때는 이 캔들을 쭉 이렇게 잡아서 하나의 캔들로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하나의 캔들이 요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에서 자, 중간 가격이 1차
자, 시장가가 2차.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게 습관화는 이제는 되셔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지우고 간.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아까 계속 이거 반복돼서 얘기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보. 이렇게 행보일 때는 지지 저항을 그어 놓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할 때 파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행보 구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는 처음 시작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전 또 시작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꼬리가 긴 게 나왔을 때는 여기 중간이 1차. 그러면 이거는 롱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 2차 또는 여기 이렇게 3차.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가 1차, 여기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진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음 그리고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게 한 개의 캔들로 봤을 때 50%에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70%나 80% 왔을 때 2차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30%나 20%를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예약을 걸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음.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요. 여기서 중간에서 사고 2번, 3번. 여기서 진입을 못했다 그러면 중간에 1번,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곳에서 1번,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본 지수 이제 시그널 요거는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그널을 보조지표도 알겠고 내가 모든 걸 알겠다. 하지만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는지 고르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본만의 시그널이죠. 스코어 점수, 교차와 이격, 6.4 시그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초보자인 분들에게 계속 강의했던 내용이라서 어 많이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초보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 우리 차트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분 기준으로 해서 매시간 5분 전후로 해서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8시 5분을 기준일 거고 전 스코어는 앞 시간인 7시 5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리셋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동 스코어는 1시간 간격에 변동되어 있는 스코어와 시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점당 0.04%의 변동을 예측하는 온보 지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상승한 것에서 코인에 5개, 3개 또는 5개를 열어 보셔 가지고 차트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아래에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을 나타내는 코인이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3개에서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열어보면 계속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트의 그래프를 열어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열어보시면 도미넌스가 나와요. 여기 현재 스코어의 도미넌스 1위, 원본 도미넌스 1위라고 적혀져 있는데 현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바이낸스에 있는 180개의 코인에 현재 얼마나 많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코인의 180개가 있는 코인의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동 스코어는 1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변동되어 있는 추세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원봇 도미넌스 1, 원봇 도미넌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점유율, 도미넌스가 점유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코인을 하는 것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요 차트가 나왔을 때는 45.02%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49%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코인의 점수가 비트코인은 1%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1%가 올라가면 많이 또 상승하고 1%가 내려가면 또 하락하고 그런 대장주 코인이니까 그거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점수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대장주 코인보다는 우리 알트 코인들이 많이 상승하고 현금화를 많이 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봇 도미넌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 오늘 오전에는 거진 100점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점수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는 좋은 시장이 많이 상승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점수가 많을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락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마이너스 20에서 우리 여기 초록에 20, 여기 20 주황 색깔이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화살표가 나타낼 때는 행보를 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보여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3점이라고 딱 적혔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66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코인들이 하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도 7.7에서 1시간 동안 마이너스 10.1로 점점 하락을 하고 있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23에서 플러스 36으로 바뀌었어요. 또는 마이너스 66에서 36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코인들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점수를 보고 들어왔다면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빨간색은 시세를 나타내고요. 이 파란 색깔은 우리 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야 지수 또는 원보 지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는 점수를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시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점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0.04%의 상승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점수를 나타내는데 플러스 250점에 왔을 때는 아주 높은 고점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50점에 가까이 왔을 때는 저점에 왔구나 하락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차트에 파란 색깔이 세력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저항이 될 거예요. 여기 저항이 있는 부분에 점을 찍고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세력이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세는 정말 요렇게 따라가다가 여기 저항을 걸어 놓은 세력이 알려놓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점점 다시 세력도 빠져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놨죠. 표시를 해놓았죠. 그래프로.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 상승한 곳까지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는 하락할 거야 라고 내려오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앞에 있는 것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만큼 끌어올렸다가 점점 하락시킬 거야. 그러면 정말 여기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그래프를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꼭 여기 시세가 3.33이라고 해서 꼭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대략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파란색 원봇 지수는 2.9를 나타냈지만 또 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게 올라가면서 꼭 이 점수에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좀 변동이 있으니까 꼭 2.9까지는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점수 고점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한 모습인데요. 231점에서 248점 점수가 올랐죠.
그래서 차트를 열어봤더니 정말 260점이라는 고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 비슷한 시세에다가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숏으로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211점, 곧 저점까지 왔네라고 해서 차트를 열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 240점까지 아주 저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서서히 상승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우리 200점, 250점 뿐만 아니라 300점, 400점, 500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반대로 점수가 마이너스 200점, 250점, 300점, 400점, 500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이 중간에 이렇게 시세가 중간쯤에 왔을 때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교차와 이격. 우리 기본 이렇게 어플에 왔을 때는 사이트 열어보면 이렇게 초록초록 빨강빨강이었죠. 그런데 여기 코인의 변동 스코어에서 빨강 초록 또는 초록 빨강이 있었을 때 이때는 교차와 이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수 차가 이렇게 점수가 낮는 곳보다 30점 이상인 거, 20점, 28점 이런 점수보다도 이왕이면 30점 이상인 거 또는 50점 이런 점수인 것들이 이격과 교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변동된 코인들을 찾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열어보면 시세는 아래로 가 있고 원보 차트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어요. 교차가 되고 나서 점점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상방 교차이고요. 여기는 이격이 벌어졌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거나 이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시세가 아래 가 있지만 나중 세력에 따라 원보 차트 파란색 선을 만나러 갈 거야 라는 상방 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세를 따라 올라가는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 올라갈 확률은 70%, 원보 차트가 시세를 따라 오는 경우는 30%. 그래서 10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1시간 만에 이렇게 시세가 따라갈 거야. 1시간 만에 옴차트를 따라갈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N시간이에요. 그래서 개미 꼬시기, 개미 털기를 계속 반복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지지와 저항에서 매수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시간 후기 때문에 이게 1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12시간, 하루, 이틀이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거래량에 따라 세력이 또 세력질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N시간 후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하방 교차는 반대로 원보 차트가 아래에 있고 시세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 선 색깔도 위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차와 이격이 많이 커지는 상황에 진입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럼 내가 진입을 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시세가 점점 더 내려가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관망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진입하지 말고,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면, 자, 지금 이 타점에 왔을 때 많이 물렸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지지에서 더 아래에 있는 지지를 찾거나 지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지지에 가깝게 예약을 걸어 놓으셔서 이때 사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보통 6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일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이 지나야지 상승했던 코인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프로님이 항상 24시간 이후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은 세력들이 그만큼 많이 길게 오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길게 들고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숏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시세와
시세와 원보 차트가 이렇게 만나는 곳, 여기서는 이제 정리 시그널로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격이 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만나는 요 부근에서는 이제 추세가 바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4는요, 세력이 급격히 빠져나갔을 때 우리 원본만의 특별한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스코어에서 점수가 6.4, 현재 스코어에서 점수가 6.4, 둘 다 6.4, 6.4가 나와야 돼요. 하나라도 6.3, 뭐 6.0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둘 다 6.4, 6.4가 되었을 때 우리 6.4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세가 쭉 끌어올리다가 세력이 파란 색깔이 세력이죠. 세력이 여기 상승하는 곳까지 알려줬죠. 그러다가 요만큼 나는 빠져나갈 거야 라는 시그널을 그려놓고 갔어요. 그러면 고점까지 왔다가 이제는 이 하락한 세력이 빠져나간 곳까지 서서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시세가 쭉 떨어졌어요. 여기 표시를 해줬죠. 여기까지 떨어뜨릴 거야 라고. 그리고 나서 세력은 더 끌어올렸다가 빠져나갈 거야 라고 또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저점에서 이제는 상승을 하는 6.4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저항, 여기도 이제 지지 나타냈죠? 그리고 여기 저항까지 올렸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 여기는 지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 요게 바로 6.4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6.4가 풀리고 6.2 또는 6.0, 뭐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6.4가 풀리고 매도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보 6.4는 여기 중간에서 자, 여기서 들어갔다면 수익이 이만큼 났겠죠. 하지만 이쯤에서 6.4가 나온 거면 이만큼밖에 수익을 못 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세력들이 막 올려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또 세력이 들어와서 세력질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진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4에서 펀딩비,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이 펀딩비가 있다라는 구프로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펀딩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펀딩비는 현물과 선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펀딩비가 있고요. 플러스 펀딩비가 있어요. 자, 이 마이너스 펀딩비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더 하락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숏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숏으로 진입하니까 세력은 반대로 오히려 롱으로 가겠죠. 그래서 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숏이 아니라 오히려 롱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이 시간 안에 이 시간이 됐을 때 펀딩비를 뗀다고 생각하시고 이 레버리지를 쓴 것만큼 곱하기를 해서 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베팅 금액이 100달러다. 그럼 레버리지 10을 썼다. 그리고 플러스 펀딩비다. 그러면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이 펀딩비 뗀 것을 지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 쓴 것만큼 펀딩비도 떼어가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난 사람 같은 경우는 손실도 크지만 이 펀딩비 떼가는 것도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롱 포지션 플러스니까 숏을 잡았어요. 그쵸? 숏을 잡은 사람은 오히려 펀딩비 수익도 먹게 되고 수익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롱을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펀딩비는 롱 포지션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롱을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펀딩비도 먹고 수익도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하셔야 되고, 펀딩비는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이때는 정말 펀딩비 정산하는 시간이라서 많은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 거진 하루 일봉들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9시 전후로는 항상 조금 더 매도를 하거나 조금 음,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펀딩비가 8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4시간도 있고요. 저 2시간인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펀딩비의 카운트다운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도 언제 간격인지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익 냈던 모습인데 마이너스 1.9예요. 펀딩비 아직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9는 롱 시그널이야라고 해서 롱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지나고 다시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기준에 마이너스 1.9라는 펀딩비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다운이 지나고 펀딩비도 변화가 됐어요. 이 변화된 걸 보고 이제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오히려 빨리 카운트다운 되기 전에 정리를 하고 숏으로 제가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앞에 거를 기준을 몰랐다면 마이너스 1.79로 이 점수 펀딩비 점수만 보고 제가 해서 숏으로 했다면 마이너스 손실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롱으로 진입했다면 마이너스 35%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펀딩비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얼만큼의 펀딩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끔 이렇게 캡처를 해주는 거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펀딩비 시간이 뭐 30분,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차트가 좋고 나 이거 수익 어떻게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입했다가 오히려 펀딩비가 떼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카운트다운이 지난 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6.4, 6.4 시그널이 나오고 마이너스 펀딩비 높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펀딩비였지만 이렇게 펀딩비가 낮춰져서 숏으로 진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보 지수는 항상 비트코인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고수이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아주 정찰 가격으로 적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의 방향성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입을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요거는 항상 체크를 하시고 전 점수 대비 현 점수 이격의 차이가 30점에서 50점 이상인 거, 그리고 교차가 일어났고 매도 전에 있는지, 그리고 일봉, 주봉이 동일한지, 그리고 펀딩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제 이슈,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 발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유념하시고 지금은 매일매일 프로님이 그 경제 브리핑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 코리님 분들도 그 프로님이 하나씩 해주시는 내용들 중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제 개념도 많이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또 한 번 더 올려주시잖아요. 링크를. 그거 뒤늦게라도 들으셔가지고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인 호재인 코재가 어떤 건지, 코인 호재가 있을 때는 많이 급등을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프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브리핑 해주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브리핑만 알아도 돈이 된다. 얼마 전에 구프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 말조차 모른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들 있고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들이 24시 체인지라고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이 순서대로 있고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들이 순서대로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들이 이렇게 초록초록초록으로 있으면 저는 이 여기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거든요. 또 구프로님이 아침에 캡처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캡처한 걸 기준으로 해서 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플러스가 점수가 올랐구나, 플러스 점수가 내렸구나를 보고 코인이 이제는 하락하구나, 상승하구나, 더 상승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되어 있는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 항상 분할 매도 매수하시고 적은 시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를 운영하시고 레버리지는 낮게 초보자인 분들은 선물은 우리 레버리지가 있어서 그거에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서 진입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세요. 대응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진짜 선물을 현물처럼. 그래서 레버리지 1 사용하셔서 진입하시고 조금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 레버리지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실했을 때 복구해야 될 수익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나의 습관처럼 이제 일상화가 되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 정말 그 수익 퍼센테이지 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습관화하셔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한 코인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할 매도할 때도 100%, 70%, 지금은 이거 다 저거 뭐 72%, 디테일하게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고, 그리고 포지션 이익 실현 요거 스탑로스 사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경제 이슈, 코인 호재,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인베스팅 저는 많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팅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을 익혔어요. 기술은 익혔지만 나의 멘탈과 나의 원칙이 없으면 배우나 마나인 것 같아요. 많이 하더라도 나만의 원칙이 없다면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시드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나만의 거래 원칙을 세우고 나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인 분들은 특히나 코인의 선물과 현물의 거래에 대해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 사용 방법, 이거 배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하셨던 분들은 거래소 사용 방법을 익히고 있어서 금방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지만 코린이 같은 분들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조차 시드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거래소 있죠. 그 거래소 저는 아직 사용 방법을 아직 많이 해보지 않아서 아직 서툴어요. 하지만 바이낸스는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1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능숙해졌죠. 하지만 또 새로운 거래소에서 또 거래를 하려면 그거 사용 방법도 조금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연습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서 여러 번 많이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한 달 기간 동안은 연습 매매, 적은 시드로 여러 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연습 패턴이 어떤지, 나는 단타인지 장타인지, 또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거를 연습 매매 일지 적으시면서 많은 연습을 하시고요.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때는 이 연습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뭔가 안 하면 허전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머리를 쓰면 또, 너무 거기에 몰입했다가, 이렇게
또 안 하게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칭찬 당하고 뭐 손실 나고 하면 또 멘탈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좋은 타점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적은 시드로 들어가시고요. 처음 연습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2배에서 3배 또 하시고 현금 비중은 항상 내가 2,000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1,000달러는 남겨 놓고 나머지 1,000달러를 가지고 코인에 얼마의 비중을 각 코인이 2개면 내가 코인 2개에 얼마의 비중을 들 건지를 계산을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몰빵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50% 남겨두는 거는 내가 많이 손실 났을 때 손실 지정을 하지 못하거나 많이 물렸을 때 또 탈출을 해야 되려면 어느 정도 또 증거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시장에 왔을 때 내가 정말 빠른 손질을 하지 못하면 그 물려있는 돈이 아까워서 진짜 손실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그 기회조차 있게 되니까 꼭 어느 정도의 현금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는 저는 제 수익금을 우리 아이 학원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윤 우리 윤미나 아이오님 같은 경우는 뭐 식사 대접도 하시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즐겁게 마케팅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면 매매, 음주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물 거래할 때 이렇게 매도하시고 예약하셔서 감시가 감시가 하면 내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감시가 주문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매매 일지 쓰라고 했죠.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매매 일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매매 일지를 적고 지금 이제 프리미엄 차트 나오면서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매매 일지를 계속 적고 뭐가 유익하고 나쁜지를 또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일, 조바심이 아닌 여유와 인내심으로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트레이딩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지금 계속 북복리로 하고 계시죠? 이거 말씀 안 하셔도 이거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리플 1,000개를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어, 메리트가 있고 디플레이션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우리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함께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보 차트가 저에게는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도구거든요. 항상 이거 만들어주신 우리 고모님과 회사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리틀이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조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모두 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의 강의 오늘 조금 오버됐는데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